자, 해축 첫 번째 경기.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이제 플리프리오. 이 경기는 이제 챔스 노가웃 플레이오프 이제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우선 꼬마 같은 경우에는 KBI 주전포워드 한 명. 962,743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아유, KBI님 1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716. 아, 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추천표를 히치 찔 동안 보내드리도록 9414님 하고,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9414님도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KBI님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고, 이어 이제 또 다시 9414님께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금 두 분께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KBI님께는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기간이랑 사항 적어서 다시 한번 쪽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꼬마는 이제 주전포워드 한 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수. 자, 그리고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수입니다. 일단 두 팀 다 이제 노가웃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맞붙은 후에 이제 각각 리그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둔 후에 이제 맞붙게 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꼬마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에스파뇰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이제 4대2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리가 하위권 팀인 리벤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1 승리를 좀 거둔 채 이제 다시 좀 맞붙게 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팀이 좀 맞붙었던 이제 1차전은 이제 브리어 홈에서 경기가 좀 진행되었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난타전 끝에 이제 3대3 무승부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1차전에서의 뭐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는 이제 브리어가 유효슈팅을 무려 10개나 만들면서 공격에서는 더 이제 매서운 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마에 비해서는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던 그저 1차전에서의 좀 브리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다만 이제 이번에는 브리어가 홈이 아닌 원정에서 이제 경기를 좀 치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교적 좀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나 이제 득점기의 창출이 좀 좋지 않은 그저 브리어이기 때문에 지난 1차전만큼 이제 브리어가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에는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꼬마가 홈에서 두 경기 연속 이제 좀 4골을 좀 기록 중으로 지금 홈에서의 좀 득점력이 많이 좀 물이 오른 상태고, 이제 그 중에서는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4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한 경기도 있었을 만큼 이제 확실히 좀 홈에서의 좀 페이스는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1차전에서는 이제 브리어가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좀 넣지 못했으면은 패배로 이제 직결될 수가 있었었고, 이제 이번 2차전에서는 홈 꼬마 상대로는 저는 더더욱 좀 밀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래도 꼬마가 좀 홈 이점을 좀 잘 살려서 이제 1차전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좀 경기를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러면서 그래도 이번엔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결국 꼬마가 좀 16강을 좀 진출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제 최근에 꼬마가 좀 기복이 어느 정도 이제 크긴 한데, 그래도 이제 홈에서는 나름 좀 이제 그런 기복이 현저히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홈에서는 최근에 좀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이제 대승을 좀 거두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좀 홈 꼬마에 대한 좀 기대치가 더 높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저는 꼬마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꼬마 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도록 하고, 네, 기준점이 3.5인데 3.5 기준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지난 뭐 1차전처럼 뭐 난타전 양상으로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흘러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3.5 기준을 언더 보는 경기로 또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버쿠젠 대 올림피아코스. 자, 레버쿠젠은 이제 주전포워드 한 명, 수비수 한 명, 그리고 키퍼 한 명이 결장. 자, 이제 그에 반해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현재 좀 양팀의 좀 전력 누수를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레버쿠젠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더 큰 상태다. 이렇게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레버쿠젠은 최근에 7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승승장구하다가 직전 경기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하면서 이제 긴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챔스 플레이오프 1차전을 이제 올림피아코스 원정에서 치르고 돌아와 이제 2, 3일 만에 바로 이제 리그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이제 그 직전 우니온 베를린전에서는 좀 체력적으로 좀 열세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그리스 원정에서 좀 다녀오면서 이제 이동 거리에 따른 이제 피로 누적이 어느 정도 좀 컸던 모습 보인 그저 레버쿠젠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렇죠.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무승을 좀 끊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리그에서는 승리를 좀 거둔 채 다시 좀 레버쿠젠 원정으로 좀 가게 된 올림피아코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1차전에서는 레버쿠젠이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2대0 승리를 좀 거뒀고, 그죠. 올림피아코스가 레버쿠젠의 압박에 대응이 좀 잘 안 되면서 이제 빌드업 구사가 어려워 그렇다 할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차전에서는 이제 레버쿠젠이 공수 방면 모두 이제 우세한 모습을 좀 보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권도 좀 지면서 이제 경기도 곧잘 좀 운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점 열세인 지금 올림피아코스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더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는 있지만, 자, 문제는 지금 1차전 포함 이제 이번 시즌 레버쿠젠 상대로 총 2번 이제 맞붙었었는데, 두 경기 다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유효슈팅을 2개 이하밖에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득점계 창출에서는 많이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만큼 이제 두 경기 모두 이제 레버쿠젠의 거저 수비를 좀 공략 못하면서 굉장히 좀 공격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거저 올림피아코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레버쿠젠은 이미 2점의 리드를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더더욱 약간 좀 수비에 좀 집중해 이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도 저는 올림피아코스가 레버쿠젠의 수비를 공략하기에는 꽤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너무 좀 급하게 이제 좀 공격을 좀 진행하다가 이제 되려 이제 무리하게 좀 라인을 좀 올려서 이제 좀 수비 뒷공과 허용이 좀 많아져 이제 레버쿠젠한테 이제 오히려 더 실점의 그런 좀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요건 원래 올림피아코스가 더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확실히 좀 생각보다는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좀 영향가 있는 득점 기회를 좀 만들기에는 많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뭐 라인이 올라간 거죠.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레버쿠젠이 더 이제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지난 1차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2차전에서도 이제 레버쿠젠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무난히 좀 16강 진출을 좀 확정 짓는 좀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버쿠젠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응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레버쿠젠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이제 카라바오. 나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마랑이스, 그리고 뭐 마일리,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는 티아우, 그리고 셰어, 그리고 리바라멘토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거죠 뉴캐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카라바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선의 좀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카라바오라고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뉴캐슬은 이제 최근 3연승을 좀 거두면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맨시티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일단 연승이 좀 끊기게 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맨시티전이 뭐 원정 4연전인 것도 있고, 그리고 홈 맨시티 상대로는 이제 10년 넘게 좀 매번 좀 패배했을 만큼 이제 상성상 약한 면모를 좀 줄곧 좀 보였다 보니까 그런 좀 맨시티 상대로는 이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결국 연승이 좀 끊기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도 물론 이제 직전 뭐 맨시티전에서 좀 뉴캐슬이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고무적인 게 좀 생각보다는 홈 맨시티 상대로 이제 경기 내용에서 이제 크게 밀리지는 않으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라바오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챔스 노가웃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이제 뉴캐슬 상대로 이제 6대1 대패를 좀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뭐 사실상 이제 카라바오는 이제 플레이오프 탈락이 이제 좀 기정사실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16강 진출은 뭐 이제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가 있다. 뭐 사실상 뭐 거기 그런 게 거의 좀 기정사실화되었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1차전처럼 뉴캐슬이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이제 이미 뭐 5점 차 리드를 가진 상태인 그 뉴캐슬이기 때문에 이번 2차전에서는 천천히 좀 볼을 좀 돌리면서 이제 체력을 좀 비축하는 식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미 뭐 1차전에서 5점 차 대승을 좀 거뒀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미 이제 승부가 이제 가려진 그런 좀 플레이오프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힘을 좀 쏟기보다는 이제 주말에 있을 그 에버튼과의 좀 리그 경기에 더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보다는 이제 주말에 있을 좀 에버튼전에서의 그런 어, 에버튼전에서의 더 좀 집중할 좀 겨를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카라바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 2점 차가 나면은 모를까. 무려 지금 5점 차가 좀 나기 때문에 뭐 사실상 빠르게 결과를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뉴캐슬의 수비를 좀 공략하기 더더욱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카라바오 역시 이제 뉴캐슬의 좀 그런 좀 수비를 좀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는 1차전과는 달리 이번 경기에서는 좀 템포가 좀 느리면서 잔잔하게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더 있는 경기라고 이제 보여져요. 네. 자, 그래서 이번 2차전도 뭐 당연히 뭐 뉴캐슬이 더 우세할 만한 경기이긴 하지만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 사실상 이미 뭐 판가름이 난 그런 좀 시리즈이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에서는 뉴캐슬이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기용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고, 게다가 이제 체력을 좀 비축하는 식으로 이제 천천히 좀 볼을 돌리면서 이제 그렇게 좀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지난 뭐 1차전만큼 뭐 점수차가 좀 크게 좀 날 만한 경기는 좀 아니라고 봐서 이런 요소를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여기는 뉴캐슬보다는 차라리 카라바오 3.5 프랜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번 경기는 카라바오 3.5 프랜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안 그러면 어느반을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라바오 3.5 프랜 내지 3.5씩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이제 보데글림트. 자,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현재 이제 라우타로와 이제 카라노글루가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죠 인터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장은 없습니다. 자, 이제 지난 이제 챔스 노가 플레이오프 1차전은 보데글림트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보데글림트가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데글림트의 좀 최근 좀 행보를 봤을 때 이제 근래 좀 챔스에서 맨시티와 이제 꼬마를 좀 잡은 데 이어 이제 인터밀란까지 꺾으면서 지금 강팀 킬러로 좀 자리 잡은 보데글림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는 크게 좀 선택지가 없어 보여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리스크를 좀 감수하더라도 이제 초반부터 좀 라인을 좀 올려서 이제 인터밀란은 계속해서 이제 몰아붙일 수밖에 없고,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전보다는 라인을 좀 내려서 최대한 버티는 식으로 좀 플레이하면서 이제 좀 속공을 좀 통한 이제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터밀란이 이제 1차전에서 이제 2점 차로 좀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최소 2점 차 이상으로 좀 이겨야 이제 16강 진출이 좀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인터밀란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뭐 초반부터 계속해서 좀 몰아붙이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도 좀 예상해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보데글림트의 좀 최근 좀 챔스 원정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제 돌문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둔 데 이어 이제 꼬마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면서 뭐 홈뿐만 아니라 원정에서도 비교적 강팀들 상대로 이제 연달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다 보니까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제 아무리 이제 윈터밀란 이제 홈이라고 해도 좀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은 경기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그렇지만 이런 뭐 중요한 뭐 토너먼트 좀 경기에서 이제 승리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큰 강팀들이 결국 이제 좀 좋은 경기력을 이제 좀 줄곧 보이면서 이제 결과를 좀 내는 경우가 이제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고,
이제 비교적 이제 약팀들이 이제 한 번 좀 흔들리면은 이제 계속해서 좀 흔들려서 이제 확 무너지는 경우도 이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더 좀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인터밀란이 그래도 홈에서 저는 2점의 열세를 좀 충분히 좀 뒤집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데글림트가 지금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가 좀 한 번 무너지면은 이제 확 무너지는 그런 좀 경우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인터밀란이 이제 좀 이른 시간에 이제 선취골을 좀 넣는다고 하면은 보데글림트가 한 번에 확 이제 수비가 확 이제 무너질 그런 좀 경우도 이제 충분히 좀 고려할 만한 좀 경기라고 봐서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약간 좀 이번 경기 이제 인터밀란이 그래도 홈에서 어느 정도 좀 좋은 화력을 좀 보이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점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양 팀의 그런 이제 중요한 좀 챔스 경기에서의 그런 경험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인터밀란이 여기서 그냥 호락호락하게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좀 탈락할 거라고는 좀 생각이 안 돼서 이번에는 그래도 인터밀란이 좀 충분히 좀 리벤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으로 더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결국 좀 16강에 좀 진출하는 방향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인터밀란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는 1엔딩 기준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밀란 승, 마인승 3.5 기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들즈버러 대 이제 레스터 시티 EFL 챔피언십 경기입니다. 우선 미들즈버러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에 반해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2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압들 파타우 그리고 아이유 그리고 조던 제임스 같은 주축 코어들 다수가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레스터의 좀 전력 누수는 좀 생각 이상으로 크다.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미들즈버러는 긴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에 1위 경쟁팀이 이제 코번트리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한 데 이어 직전 경기에서는 강등권 팀인 옥스퍼드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저조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는 최근에 좀 미들즈버러고 이제 1위 이제 코번트리와는 이제 승점 3점 차까지 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이제 1위를 좀 탈환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이제 승리가 좀 필요한 좀 미드즈브러라고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는 7경기 연속 지금 리그에서 지금 7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흐름이 지금 많이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리그 강등권에 이제 위치 중인 만큼 이번 시즌 이제 좀 최악의 좀 행보를 좀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레스터 시티가 이제 시즌 시작 전만 해도 그래도 상위권 경쟁은 좀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는데 이제 막상 좀 뚜껑을 좀 열어보니까 이제 생각 이상으로 좀 경기력이나 이제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추락하면서 계속해서 추락을 하면서 현재는 지금 이제 상위권 경쟁은 이제 거두어도 보지를 못하고 지금 이제 잔류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만큼 이제 이번 시즌 좀 레스터 시티의 좀 행보가 많이 안 좋다. 이렇게도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좀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미들즈버러가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옥스퍼드의 밀집 수비를 좀 뚫기는 어려워했지만, 자, 이번에는 비교적 이제 수비가 좀 헐거운 레스터 시티가 좀 상대고, 굳이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비가 불안정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파이널 서드 진입을 좀 쉽게 허용할 만큼 이제 빌드업 차단에도 많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미들즈버러가 보다 더 수월하게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옥스퍼드전보다는 공격 루트를 더 좀 다양하게 좀 가져가면서 좀 다채로운 공격을 좀 구사할 수 있는 좀 미드즈버러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이런 점 고려한다고 하면은 레스터 시티 상대로는 미드즈버러가 충분히 좀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게다가 지금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력 누수도 전체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현재 경기력이나 공수 밸런스 등 이제 미드즈버러가 이제 더 좀 나은 편이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레스터 시티의 주축 코어들 다수 결장 및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정에서는 지금 7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지금 원정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저는 미드즈브러가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코번트리와 1위 경쟁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미드즈브러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드즈브러 승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와포드 대 이제 입스위치 경기. 자, 일단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점포드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주점포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워포드는 이제 최근에 스틸 감독을 새로 선임한 후 이제 스틸 감독 체제에서 총 2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확실히 좀 좋은 성적을 이제 거두게 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임 후 이제 스틸 감독 좀 부임 후 좀 첫 경기였던 뭐 프레스턴 상대로는 이제 나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좀 거뒀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더비 카운티 상대로 홈에서 이제 2대0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 더비전에서의 좀 승리로 인해서 이제 긴 무승을 좀 끊게 된 그좀 와포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중 단 한 경기밖에 이제 이기지를 못하면서 많이 좀 부진하고 있고, 이제 최근 뭐 컵 경기와 리그 경기에서 이제 렉섬을 좀 연달아 좀 상대를 했는데 2경기 모두 이제 패배를 하면서 지금 연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렉섬 상대로 이제 무려 5골을 좀 실점하면서 이제 수비가 확 좀 붕괴되었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전반전에 좀 앞서다가 이제 후반전에 이제 수비가 확 이제 무너지면서 결국 좀 대량 실점을 좀 거두면서 이제 결국 5골이나 좀 실점하는 그런 좀 사고가 좀 발생하기도 했죠.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좀 와해되었던 거죠. 입스위치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은 뭐 경기 템포 자체는 좀 빠르게 좀 흘러갈 것으로 좀 보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는 물론 이제 최근 와포드도 이제 스틸 감독 체제로 좀 전환된 후 이제 트랜지션 공격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전개가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양 팀 다 좀 트랜지션한 공격이 좀 빈번하면서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종종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런 좀 템포 싸움도 어느 정도 치열할 수 있는 경기로 진행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 확실히 뭐 이제 와포드가 이전에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그런 하비 가르시아 감독 체제였다면 모를까, 이제 현재 스틸 감독 체제로 좀 전환된 후에는 이제 빠르게 이제 경기력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조직력도 이제 그래도 많이 좀 개선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제 와포드가 입스위치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고 여겨져요. 네. 자, 게다가 이제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긴 무승을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승리를 좀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할 좀 모먼트를 좀 만든 반면, 이제 윕스위치는 연패 중으로 좀 페이스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흐름적인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거는 와포드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와포드가 좀 최근 좀 좋은 흐름을 좀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좀 방향으로 좀 보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와포드 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와포드 프랜승의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대 이제 찰턴 경기. 자, 일단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자, 그에 반해 이제 찰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최선의 좀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그건 좀 찰턴이라고도 전해드려 봐요. 자, 웨스트 브로미치는 리그에서 9경기 연속 지금 승리 없는 상태로 이제 긴 부진을 좀 겪고 있고,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램지 감독이 새로 좀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승리를 좀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을 좀 새로 좀 선임하면서 이제 변화를 좀 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거저 웨스트브로미치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찰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포츠머스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해 이제 기세가 좀 꺾이나 했지만 그때 이후에 이제 소튼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연패로 이어지는 거는 좀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찰턴의 좀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일단은 최근 좀 5경기 중 포츠머스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진 경기가 없을 만큼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진이 좀 긴 웨스트브로미치보다는 찰턴의 좀 흐름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또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좀 템포가 느린 편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자체도 이제 다소 느린 템포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이제 홈에서 웨스트브리치가 더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는데 반해 이제 찰턴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며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좀 경기 운영에 이제 더 좀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웨스트브로미치의 공격 시도가 더 많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현재 웨스트브로미치의 좀 빌드업이 좀 안 좋으면서 롱볼 비중이 좀 커. 이제 공격이 좀 단조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찰턴의 견고한 수비를 웨스트브로미치가 공략하기에는 꽤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웨스트브로미치가 좀 공격이 좀 잘 안 풀려서 이제 무의미한 U자 빌드업 시도가 좀 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웨스트브로미치가 이제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공격에서 지지부진할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해 봐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지금 페이스나 뭐 경기력은 찰턴이 더 낫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브로미치가 최근 5경기 중에서 총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는 거와 더불어 이제 홈에서는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이제 골 가무에도 좀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웨스트브로미치의 득점 빈곤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찰턴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찰턴 프렌치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찰턴 프렌승의 이제 언더로 보는 경기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자, 이제 홀스티 대 이제 더비 카운티. 자,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네, 더비 카운티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뭐 더비 카운티의 뭐 최근 뭐 행보도 뭐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현재 지금 계속해서 연패 중인 홀시티보다는 이제 상황이 더 낫다고 보고 전반적인 뭐 경기력도 더비가 낫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더비 카운티 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어느 반응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스완지 시티 대 이제 프레스트.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이제 스완지 시티의 햄무나 이제 무중에서 이제 도전하는 경기. 근데 이제 어느 반응 본다고 하면 언더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렉섬 대 이제 포츠머스. 야, 최근 좀 포츠머스가 원정에서 연달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최상위권 팀인 미럴 상대로도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좀 폼이 오른 거죠. 포츠머스긴 하지만 저는 근데 지금 그 이상으로 좀 렉섬의 지금 폼이 이제 더 좀 좋다고 보고, 그리고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렉섬이 더 좀 짜임새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그래도 렉섬이 좀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포츠머스가 지금 원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렉섬 상대로도 그런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기에는 많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렉섬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렉섬 승,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포츠머스도 지금 공격 사이클이 확 올라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렉섬 상대로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다중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뭐 충분히 높지 않을까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다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